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미적분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전략이 되어드릴 이하영입니다. 모의평가 어땠어요? 힘들었죠? 힘들었어. 그죠? 학생들이 아무래도 모의평가를 대할 때 이미 마음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시험이 맞습니다. 이런 것에 적응력 높여 가셔야 돼요. 실제로 미적분 문제는요, 중간에 살짝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이미 공통수학에서 많이 지친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뒤로 가기 때문에 집중력 부분에서도, 그리고 정말 힘들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막 오랜 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도형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안 어렵거든. 근데 시험장 당일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많이 하잖아요. 많이 그려보고 너네가 많이 익혀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적분 문제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 기본적인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고요. 4의 x제곱과 2의 x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모양들 알고 있으면 ln4-ln2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석대로 풀어보자면 x가 0으로 갑니다. x가 0으로 가는데 4의 x제곱이 있어. 그럼 나는 얼마만큼이 필요합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뺀 만큼 더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있죠? 그리고 x가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선은 x에 4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로 빼버리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x분의 2의 x제곱이고 1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요만큼은 뭐가 되고 ln4가 되고 요만큼은 뭐가 되고 ln2가 되어서 가운데가 빼기지. 따라서 ln 2분의 4, 즉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한값 계산하는 다양한 극한값 계산에 대한 문제들이 1번 문항, 23번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여러분 요거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객관식 3점짜리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적분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건 뭡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부터 정리를 하고 걔를 이용해서 우리는 적분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x가 있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우리가 어떻게 고쳐집니까? 2분의 파이가 있으면 사인 x가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2분의 파이에서 x를 예각이라고 본다면 얘는 1사분면. 1사분면에서의 코사인 값은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대로 사인 x 써주면 되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사인 x라는 i 입장에서 살펴보면 얘는 누구를 미분한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에 코사인 x가 되고 0에서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 x 미분하면 1이고요. 얘 오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서 코사인 x d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x의 부정적분은 뭐가 되니까? 사인 x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파이 넣을게요. 마이너스 파이에 코사인 파이가 되고 x에다 0 대입하면 0이지. x에다 파이 대입하면 0, x에다 0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요. 코사인 파이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정답은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24번 문항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봤고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정적분하는 모습, 삼각함수, 코사인에 대한 거, 사인에 대한 거, 삼각함수의 성질 자체도 매우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 문제는 정석대로 푼다면 여기 있는 이 새로운 수열을 bn이라고 뒀을 때 bn의 극한값이 6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an이라는 i가 궁금하니 얘를 보내면 2배의 bn-2로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n 자리에 2배의 bn-2를 대입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에 2배의 bn-2에다가 더하기 1 그리고 an 자리에 2배의 bn 더하기 2배의 bn-2죠.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n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분자 한번 봅시다. 얘 계산하면 2n, bn 마이너스 2n이 될 거고, 지금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면 돼? n으로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가 돼? n으로 나눠주면 2배의 bn이 될 거고, 얘도 n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에다가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1이 됩니다. 얘도 n으로 나눠주면 2 곱하기 n분의 bn이 될 거고, 마이너스 n분의 2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n분의 bn의 극한값이 얼마였어? 6이었으니까 얘는 0이 되겠지? 자, 그리고 n분의 2나 n분의 1은 다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은 걸 보면 분모는 얼마가 남아있어? 분모는 2라는 숫자가 남아있고요. 분자 볼게요. bn의 극한값이 얼마기 때문에 6이기 때문에 이만큼 계산하면 12야 빼기 2가 되어서 분자의 극한값은 얼마?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2분의 10 계산하면 정답은 5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고, 정답 5번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을까요? 이렇게 안 풀었겠지, 당연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AN의 극한값이 존재해. 왜냐하면 극한값이라는 건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분모가 0이 아니면 나눗셈에 대해서도 다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양변에 2 곱해도 돼요. 실수배니까 뺄셈이지. 따라서 우리는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라는 건 6이 12 마이너스 2니까 얼마?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an의 극한값이 10인 거야. 이 an의 극한값이 10인 거야.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여기에 있는 n이 붙어있는 모양 2n분의 10n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 얼마예요? 2분의 10이니까 정답은 5가 된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니기만 하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극한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선생님이 나머지 애들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는 상수잖아. 숫자니까 그냥 2로 수렴이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이거 충분히 훨씬 더 빠르게 계산했겠죠. 그래서 가볍게 우리 25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2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곡선 y는 루트의 2x제곱 더하기 1분의 k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뭐예요?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가 2l은 3이래. 지금 보니까 1에서부터 2까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넓이를 계산하면 얘를 제곱하면 되죠. 따라서 우리는 부피가 1에서부터 2까지 얘 제곱하면 뭐예요? 제곱근 사라져서 2x제곱 플러스 1분의 kx에다가 요거를 정적분한 결과가 2 자연 로그 3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딱 봐도 우리는 누구를 치환하면 되겠어요? 2x제곱 더하기 1을 치환을 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2x제곱 플러스 1을 우리가 t로 치환하면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4x dx가 될 거고 t는 미분하면 dt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 x dx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x dx를 뭘로 고칠 수 있어? 4분의 1 dt로 고친다면 다시 한번 정적분 계산할게요. x에다 1 대입합니다. 그럼 t는 얼마에서부터? 3에서부터. x에다 2 대입합니다. 그러면 t는 9까지. 2x제곱 더하기 1을 뭘로 뒀고? t로 뒀고요. k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x dx가 4분의 1 dt니까 뭐가 됩니까? 4분의 k에다가 d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럼 얘를 적분하면 4분의 k는 실수배고요. t분의 1 적분하면 뭐예요? ln t의 절대값이고 3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3과 9는 다 양의 값을 가지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ln 9 마이너스 ln 3이 되어서 ln 3분의 9, 즉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4분의 k에 곱하기 ln 3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2 자연 로그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분의 k랑 뭐랑 같다? 2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k의 값은 얼마다? 8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개념만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틀렸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개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틀린 친구들.
26번 문제까지 틀렸다? 그러면 개념 공부부터 다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리부트 강의 들으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얘네들은 다 맞춰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3점짜리 마지막 문제죠. 27번 문항으로 갈 건데요. 선생님이 일부러 그림만 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뭐만 알아내면 돼? 첫 장이랑 공비만 알아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를 보면 여러분 뭐 시험지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 신기하게 이거 외우고 있거든. 자, 봅시다. 지금 보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1이었습니다. 이 길이는 얼마다? 4다 라고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랑 여기가 지금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좋아하는 뭐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가 다 뭐예요? 4분의 파인 모습이야.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냥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내가 그 다음으로 구해야 될 걸 잘 찾아봐야 돼. 문제에서 어디서 출발합니까? 직사각형에서 출발했지. 그러면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나 세로의 길이를 찾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직사각형을 딱 보면 여러분이 가로의 길이를 찾아야 될지 세로의 길이를 찾아야 될지가 감이 와요. 얘가 지금 뭐예요?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잖아. 나 얘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4였으니까 주황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만 구하면 닮은 비가 되고 공비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황색을 찾아야 되는데 이 주황색이랑 똑같은 아이를 우리가 한번 내려서 생각해 보자. 얘를 지금 수직으로 딱 내리는 거야. 그리고 얘도 수직으로 이렇게 딱 내렸어. 그러면 결국 주황색 어디랑 같아져? 여기랑 똑같은 길이가 된다라는 거 알고 이 길이를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딱 봐도 나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지금 같지.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건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하나 딱 구해버리면 전체 4에서 보라색 2개를 빼면 주황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보라색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살펴봐야 될 건 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러면 딱 봐도 A2, D1을 우선 찾아야 되겠네. 그리고 얘의 길이를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A2, D1의 길이는 또다시 여기서 봐봐. A2, D1의 길이는 D1, E1의 길이와 같고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입장에서 대각선이 만나는 곳이 바로 뭐예요? E1이잖아. 그러니까 D1, B1의 딱 반이 D1, E1이면서 D1, A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D1, B1의 길이의 몇? 2분의 1을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근데 D1, B1은 뭐가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1의 제곱은 1이고요. 4의 제곱은 16인 거야. 뭐 이렇게 길게 썼니?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17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길이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17이고 이 길이도 2분의 루트 17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방금 봤더니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니 여러분 눈에 딱 보이는 게 하나 생기나요? 쌤, 얘네들이 지금 딱 반으로 잘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하나 생겨요?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겨.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4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 이 길이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이 길이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또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에 얘의 제곱은 얼마예요? 4분의 17이고 빼기 2의 제곱은 4가 되어서 얘는 통분합시다. 4분의 17 마이너스 16을 하면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지. 따라서 이 값은 얼마예요? 루트 4분의 1, 즉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구해낸 거야. 얘가 2분의 1이래. 얘가 2분의 1이래. 자, 여러분 이제 잘 봐요. 얘가 2분의 1인데 선생님이 지금 그래놓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 얘도 2분의 루트 17, 얘도 2분의 루트 17이야. 그런데 나는 얘가 궁금하잖아. 잘 봐. 여기가 직각이었단 말이야. 여기가 직각이야. 얘가 직각이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이렇게 올리면 자, 요 각을 선생님이 X라고 할게. 그러면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뭐야? 90도지. 그런데 여기가 또 90도야.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는 뭐가 돼? X가 되고 90도니까 여기가 뭐가 돼? 또 동그라미가 될 거야. 즉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에 있는 삼각형은 뭐예요? 똑같은 삼각형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걸 보라색으로 아까 표현한 겁니다. 이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내가 구하려고 했던 길이도 얼마야? 2분의 1인 거야.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인
A2, B2는 전체 얼마에서 4에서 2분의 1 두 개를 빼준 1을 빼주면 얘는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닮은 비가 끝났어. 첫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4였고요.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3이었어. 따라서 얘는 1대 4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넓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얘를 뭐하면? 제곱을 하면 1대 16분의 9가 되어서 공비를 찾은 거야. 16분의 9가 바로 뭐가 되었다? 공비네요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째 항을 찾을 건데 첫째 항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게요.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을 봤더니 얘네들 다 뭐예요? 삼각형이라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뭐였어? 직각이었지. 밑변 높인 거야. 그래서 밑변의 길이도 얼마고 2분의 루트 17, 높이도 얼마고 2분의 루트 17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 사라질 거고요. 분모는 얼마가 됐어? 4. 분자는 17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 공식에다가 넣어서 바로 답 구해볼게요. 1 마이너스 공비 16분의 9에다가 분자는 4분의 루트 17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얘가 얼마입니까? 16분의 16 마이너스 9하면 7이 되었어. 따라서 얘네들 약분 가능하고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7분의 4 루트 17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뭐 한 겁니까? 4분의 17 아니었니? 4분의 17? 그죠? 4분의 17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7분의 17 곱하기 4가 됐죠. 그러면은 4, 7, 28, 4, 1은 4, 68. 그래서 정답은 7분의 68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야. 그죠? 선생님이 항상 직각삼각형 나오면 얘들아 직각삼각형 나오면 닮음이든 아니면 얘네들이 합동이든 이런 것들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 많이 했었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이 나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피타고라스야.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 문제 해결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형이 나오잖아. 너네가 아는 데서 나와. 아는 데서 나오니까 나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잘 찾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요. 오답률이 몇이었냐면 10이었어요. 오답률이 10이었고요. 54.8%의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반 이상의 친구들이 틀렸어. 그러니까 나만 맞추면 돼,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보면서 기출문제들 좀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기출문제들로 충분히 연습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문제가 난이도가 꽤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피타고라스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우리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27번 문제까지 해서요. 3점짜리 문항들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4점짜리 문항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28번째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까다로웠어요. 많이 까다로웠어. 그래서 오답률이 얘는 몇이었냐면 12였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 게 더 힘들었던 거야. 학생들이 생각보다. 왜? 이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어? 식은 복잡해도 답은 나와요. 그치? 식이 복잡해도 답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도전을 해볼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12위였고요. 53.9% 정도의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자, 어쨌든 반 이상의 친구들이 이 문제도 틀렸는데 도형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알고 있는 거 다 표현해라. 많이 그려봐라. 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중심각의 크기 90도인 I가 나왔습니다. 호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PA의 길이와 선분 PC의 길이와 선분 PD의 길이가 같도록 호 PB 위에 점 C와 선분 OA 위에 점 D를 잡았습니다. 점 D를 지나고 선분 OP와 어떤 직선이 나와? 평행한 직선. 이거 너무 좋지. 왜? 같은 각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평행한 직선이 선분 PA와 만나는 점을 E라 하자. 그랬을 때 각 POA를 세타라고 하고요. 삼각형
자, F세타를 뭐라 그랬어? 삼각형 CDP의 넓이라고 하고요. 삼각형 EDA의 넓이를 뭐라고 했어? G세타라고 했을 때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로 가자? 그림으로 가자. 자, 선생님이 같은 선분의 길이를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PA, PC, PA 어딨니? PA 있고요. PC랑 그 다음에 PD랑 같대. 얘네들 초록색은 다 같은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야? 부채꼴이야. 부채꼴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반지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반지름을 선생님 다 표현을 할 거야. 반지름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지. 지금 우리가 초록색 입장에서 필요한 반지름들을 다 표현을 한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 선생님이 반지름을 표현하면 좋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반지름 두 개가 같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대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성질이 생겨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질들을 활용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파랑색들이 다 반지름이야. 근데 얘는 세타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 얘는 그럼 뭘까? 보자. 이 길이랑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어때요? 합동이야. 또는 여기에 있는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의 중심각의 크기도 같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또 뭐가 된다? 똑같이 세타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싶은 건 뭔 거 같아? 뭐일 것 같아요? 초록색의 길이에요. 그러면 초록색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P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반만큼의 길이에다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는데 2배를 할 거야. 그런데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은 뭐가 돼? 2분의 세타가 될 거야. 2분의 세타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의 값에다가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준 값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2배의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도 2배의 사인의 2분의 세타, 이 길이도 뭐가 돼? 2배의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된다라는 것까지 다 알아낸 거야. 그래서 얘가 뭐냐면 2배의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으니 F세타란 I는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만 알아내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나하나 우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각의 크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딱 봐도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지금 보니까 얘가 2분의 세타고 얘가 2분의 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 얼마만큼? 이만큼의 각의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보라색이 뭐예요? 그러니까 파이에서 2분의 파이와 2분의 세타를 빼주면 되지. 즉 보라색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남은 하얀색만큼만 각의 크기가 무엇인지 알면 끝나는 문제이긴 한데, 자, 그러면 얘네들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이쪽 편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좀 생각해보자. 근데 문제에서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OP랑 누구랑 여기 있는 DE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이 세타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각도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봐봐. 얘가 지금 뭐예요? 또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 이 각의 크기도 뭐가 돼?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아니다. 걔는 세타가 될 수 없네. 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세타가 될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얘가 세타야. 그리고 얘는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입장에서 내가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각 입장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선생님 한번 내려볼게. 이렇게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에 있는 요 두 각은 같아질 거야. 얘가 세타지만 여기에 있는 이 두 각의 크기는 같아질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이 각의 크기가 또 궁금해졌어. 그럼 이 각의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거 여기가 직각이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세타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세타고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찾아낼 수 있지. 와,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선생님이 이제 또 다른 색깔로 이만큼의 각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뭐예요?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2분의 파이와 세타를 빼면 보라색이 나오게 되겠구나. 그래, 주황색이 나오게 되겠구나. 따라서 이 주황색은 뭐가 돼?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있는 요 각 하나만 찾아내면 끝날 것 같은데 와,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등분선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거잖아. 그래서 이등분선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또 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를 구하고 싶으냐면 이 각의 크기가 너무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각의 크기가 너무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세타에서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이만큼이 2분의 세타야.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는 또다시 뭐가 됩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했냐면 여기에 있는 각이랑 여기에 있는 각이 같다라는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뭐예요?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뺐어. 그리고 또다시 얘를 빼면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되어서 얘네들 다 사라지고 얘가 뭐가 돼? 2분의 세타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 잘 봐봐. 이 삼각형 입장에서 잘 보면 자, 보라색이 얼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였어. 거기에서 나는 요만큼 하얀색만 더 구하면 되는데 이 하얀색은 주황색, 즉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노란색 하나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빼주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얘네들 사라집니다. 그죠? 뭘 사라지게 한 거니? 내 맘대로 얘네들이 2분의 파이고요. 죄송해요. 자, 2분의 파이였고 얘가 2분의 세타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면 파이고요. 얘네가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2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선생님 요거 다 이제 생략하고요. 여기 요만큼 우리가 원하는 이 삼각형의 요 각이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된다라는 것까지 구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봅시다. 다 됐는데 F세타라는 아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이 길이와 그리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지. 그런데 우리는 길이를 PC 길이가 뭐예요? 2 사인에 2분의 세타인 거 알고요. 똑같은 게 몇 번? 2번 곱해졌고 곱하기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우리는 G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여기 있는 G세타가 궁금해요. 여기 있는 G세타가 궁금한데요. 지금 봤더니만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라는 걸 알겠어. 세타라는 걸 알겠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의 각을 더 알고 있으니까 남은 각도 한번 구해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각은요. 파이에서 뭐를 빼고 세타를 빼고 얘를 빼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었네. 그럼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는구나. 엥? 얘랑 뭐가 같아요? 각이 같습니다. 얘는 또다시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하면 끝나겠다. 여기에 있는 DA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DA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미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버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떤 아이 하나만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하면 몇 배 해버리면 돼? 2배 해버리면 돼.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요 아이나 여기 있는 요 아이 똑같은 아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PA의 길이 알지? 그리고 각 하나 알고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사인 값에다 몇 배 버리면 돼? 2배 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는 DA의 길이가, 선분 DA의 길이가 2배를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PA의 길이가 뭐였어? 2 사인의 2분의 세타였고요. 거기에다가 사인에 얼마를 해주면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거 코사인이 이렇게 코사인이죠? 그죠? 여기 있는 코사인이지? 그래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계산하고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할게요. 얘가 뭐랑 같아? 사인의 2분의 세타와 같아. 따라서 우리는 이 2는 4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니까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DA의 길이였다는 거야. 그러면 G세타는 또다시 삼각형 2분의 1에다가 4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의 제곱이지. 똑같은 거 두 개에 뭐를 해주면 돼?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세타랑 G세타를 모두 구했어요. 선생님 지금 어려운 개념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대로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계속 우리가 변의 길이 찾아내는데 각의 크기만 잘 나타내면 되고 여기서 사용된 건 선생님 지금 성질 사용한 거 뭐밖에 없어? 이등변 삼각형 성질밖에 없어. 꼭지점에서 대변을 수선의 발 내린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뭐 요구했는지 봅시다. 지금 분자가 G세타고요. 분모가 세타 제곱 곱하기 F세타래. 그래서 그대로 우리 계산할 겁니다. 세타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거고요. 분자가 G세타인데 얘를 우리가 우선 계산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뭐예요? 4, 4, 16에 사인의 4제곱의 2분의 세타인데 2분의 1이 있는 거야. 약분하면 얼마? 8이 됐겠지. 따라서 얘는 8 사인 4제곱의 2분의 세타고 곱하기 사인 세타가 G세타인 거야. 그쵸? 분모 갈게요. 분모는 세타 제곱이 있고요. 곱하기 F세타래. 그럼 F세타도 지금 보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고요.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뭐로 쓸 수 있어? 사인의 2세타로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런데 얘랑 또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분모는 뭐가 돼? 2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에다가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가 있고요.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얘네들 다 사라졌어. 그 다음에 얘랑 약분하면 우선 4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우선은 4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있는데 분모가 세타 제곱인 거야. 그러면 얘는 극한값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몽땅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거 볼게요. 사인 세타가 분자에 있고 분모에 사인 2세타가 있어. 그럼 여기에 세타, 여기는 2세타 곱하면 다 1 됐지. 그럼 내 마음대로 2를 분자에 곱했으니 분모에다가도 2, 즉 2분의 1이 하나 더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의 제곱은 4이기 때문에 4분의 1이니까 얘네들 사라집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는 복잡하지만 답은 간단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답률이 27번째 문항보다 얘가 더 낮았어요. 학생들이 이제 여기는 조금 많이 익숙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선생님 저는 이거 틀렸는데요.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만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 각 찾기 연습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째 문항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이제 29번째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문항은요. 29번째 문항입니다. 29번째 문항은요. 오답률이 4위였어요. 89.9%의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90% 정도의 친구들이 틀린 문항인데요. 저는 솔직히 30번 문항보다 저는 얘가 더 헷갈려요. 항상. 뭔가 역함수와 그리고 문자가 많이 나오면 사실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냥
따박따박 문제를 풀면 해결이 되는 문항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접선이라던가 이런 특징을 좀 알고 있기는 해야 되죠. 그거는 수학 2에서도 배웠던 그런 특징이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딱 하고 나면 나중에 계산하는 건 다 그냥 순서대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fx는 2의 x제곱 더하기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양수 t에 대해서 t, 0과 점 x, fx 사이의 거리가 x는 s에서 최소가 되었대. 그때의 fs의 값을 ft라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함수 gt의 역함수를 또 ht라고 하고 h'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순서대로 하나하나 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함수 fx에 대해서 양수 t에 대하여 t, 0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얘가 t, 0이 있었어. 과 점 x, fx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된대.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막 거리들이 생기잖아. 그 중에 최소가 돼야 된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최소가 되려면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이 접선이 누구랑 여기에 있는 t, 0과 그 접점까지가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최소가 되는 거죠. 우리 어떤 거 배웠습니까? 평행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어떻게 돼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돼. 수직으로 만났는데 그중에서 이 거리 다 봐봐. 그러면 접선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fx 입장에서 언제 수직이래? 언제 거리가 최소래? x가 s일 때. 즉 여기에 있는 접점의 x좌표가 s라고 하면 y좌표는 뭐가 됩니까? 2의 s제곱 플러스 s가 되겠지. 그것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와 이 두 점 사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될 거라고요. 이때의 fs의 값을 gt라고 한 거야. 그럼 봐봐. 우선은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f'x를 구하면 2의 x제곱 플러스 1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두 점 사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s-t 분의 뭐가 됩니까? 여기서 0 빼면 2의 s제곱 플러스 s고요. 얘랑 누구랑 곱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인 2의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s를 대입한 2의 s제곱 더하기 1을 곱하면 얼마가 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게 하는 실수 fs의 값을 gt라고 했으니 fs래. x자리에 s를 대입한 fs는 뭐가 됩니까? 2의 s제곱 플러스 s인데 얘를 뭐라고 둔 거야? gt라고 둔 겁니다. 얘를 gt라 하자. 그런데 gt의 역함수를 또 ht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역함수니까 g에 ht가 뭐가 되면 돼? t가 되면 되지. 그때 h'1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분합시다. g'의 ht에다가 h't를 하면 얼마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근데 여기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h'1은 뭐를 구하는 문제입니까? g'의 h1 분의 1을 구하는 문제예요. 목표까지 우리가 딱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문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 있는 1은요. 뭐가 된 거야? 여기 있는 t가 1이 되는 거야. t가 1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야 되는데 t는 또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s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됩니까? g'의 h1을 구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g'의 t를 계산을 하면 얘가 t에 관한 식이 아니니까 우선 미분해. 2의 s제곱 플러스 1인데 얘를 뭐를 해줘야 돼? ds, t로 약분했어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러면 s와 t의 관계식은 어디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 곱하면 2의 s제곱 플러스 s에다가 2의 s제곱 플러스 1은 얘랑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s 더하기 t지. 그래서 t 마이너스 s로 쓸 수 있고요. 따라서 t라는 i는 2의 s제곱 플러스 s에다가 2의 s제곱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s로 쓸 수 있어.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1이 될 거고요. 얘는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S제곱 플러스 1이지.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곱해줍니다. 이번에는 2의 S제곱 플러스 S에다가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S제곱이야. 그리고 S를 미분하면 1이죠.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까지 알아낼 수 있냐면 dsdt 나왔네. 따라서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i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S제곱 플러스 1 몽땅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얘는요. 2의 S제곱 앞으로 나오고 2의 S제곱 플러스 S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즉 G'T라는 i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그대로 분모로 가서 2의 S제곱 플러스 1의 몽땅의 제곱에다가 2의 S제곱에 2의 S제곱 플러스 S가 있죠? 플러스 1 분의 분자는 뭐야? 2의 S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T가 되게 하는 S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T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T라는 i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H1이 되게 하는 값을 또 찾아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봅시다. H1 입장에서 살펴봐봐. H1 입장에서 살펴보면 H1이야.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했어. 그러면 H1이 되게 하는 H1의 함수값을 K라고 하면 GK가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는 거야. GK가 1이 되면 돼. 자, 그래서 GK 한번 찾아봅시다. 얘가 T 대신에 K를 대입하면 얘가 1이 되면 돼. 그렇게 되게 하는 어디? S의 값을 찾으면 되지. 근데 우리 어디서 봤다? 함수값이 1이 되게 하는 아이? 함수값이 1이 되게 하는 아이를 봤더니만 여기 봐봐. 여러분 잘 봐요. 얘가 함수값이 1인 거야. X가 0일 때 1인 거야. 즉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S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S가 0일 때 뭐가 되는 거야? GT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GK가 1이 되게 하는 S의 값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S가 0일 때 우리는 뭐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H1이 K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 K라는 아이가 이 K라는 아이는 S가 0일 때 생길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S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0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S에다 0 대입하면 분자는 얼마예요?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 요거 계산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의 제곱은 4예요. 플러스 2의 0제곱 1이죠. 2의 0제곱 1 더하기 0이니까 얘도 1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 1이 되어서 얘는 6분의 2야. 즉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역수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3분의 1분의 1이 돼서 정답이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또각또각 계산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어요. 누가 뭐냐? 문자들 사이의 관계들 잘 확인하고 문제 해결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이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죠. 왜냐면 뭐를 뭐라 하자 또다시 역함수까지 가져오고 너무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요 값이 어디서 나타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뭘? 수직일 때 나타난다라는 이러한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29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마지막 3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0번 문항은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수투 문제잖아요. 수투 문제만 잘 해결하고 나면 적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최근에 평가원에서는 이런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들 너무나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적분에서 특히나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도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얘가 오답률이 1위였습니다. 97.9%의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틀렸는데 이거를 좀 보면 사실은 조금 속상해요. 왜 틀렸을까?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봅시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4참수 fx가 있고요. 구간 0에서 무한대에서 g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보다는 x에서의 함수값들이 다 더 커야 돼. 다 더 커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 얘는요.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f의 마이너스 3이면 얘는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다음 거 볼게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의 x 플러스 3이랑 fx 빼기 f0 몽땅의 제곱은 f'x래.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 f'x를 찾고 싶은데 하나 내가 알아냈잖아. 그래서 또 다시 보자.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선생님 항상 뭐래? 계산 간단하게 하는 거 좋잖아. 여기 f0이 있죠. x에다 뭐 대입하면 0 대입하면 f0이 되면서 얘 사라지지. 그래서 몽땅 다 0을 대입해 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 G3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F0 빼기 F0.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얘는 0이죠. 얘는 F'0입니다. 그래서 F'0이요. F'0이 0이다라는 거 하나 알아냈어. 자, 두 번째. 나는 F'X가 궁금한데 G의 X 플러스 3 입장에서 살펴봐봐. 지금 0에서부터 무한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g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gx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g의 x 플러스 3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g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자, 봐. 0보다 큰 구간에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지. 그런데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의 값도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왔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큰 부분에서 g의 x 플러스 3도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네들이 단체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왔으니까. 그리고 fx 곱하기 f0의 몽땅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곱했으니 이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걔가 바로 f'x입니다.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런 모습들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0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f'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0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이쪽에 그려져야 된대. 그런데 얘가 지금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3차 함수야. 그러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인? 4인 3차 함수야.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거란 말이야. 위에서 내려오는데 0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생겨질 수밖에 없잖아. 이런 모습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따라서 f'x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4이고요. x는 0에서 x축과 접하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가지지 마이너스 3에서 x축과 만나니까 x 빼기 빼기 3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 될 거고요. 나 fx 궁금하니까 fx 구해볼까요? 얘는 x 4제곱에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만큼이 붙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문제 자체는 f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g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g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g의 x 플러스 3에다가 fx 빼기 f0 몽땅을 제곱을 하면 f'x가 된다라는 것에서 gx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요. 목표를 보자. 4에서부터 5까지 gx를 정적분한 값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x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있는 상태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 있는 x를 t 플러스 3으로 한번 치환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미분을 하면 dx랑 dt랑 같아질 거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냐면 x에다 4 대입해봐. 그럼 t는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x에다 5 대입해봐. 그럼 t는 얼마가 돼? 2가 될 거고 g에 뭐가 됩니까? t 플러스 3에
dt 이렇게 고쳐지게 되는 거지. 선생님 이거를 왜 고쳤습니까? 나는 g의 x 플러스 3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g의 x 플러스 3이라는 i는 fx를 내가 알고 있어요. 뭐라고?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c고요. f0은 여기다 0 대입하면 c가 남아서 마이너스 c가 된 거야. 그리고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어서 얘네들은 사라집니다. g의 x 플러스 3은 x가 0만 아니면 봐봐. x 세제곱으로 묶어낼게. 아니면 분모만 0이 아니면 즉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이 0만 아니면 얘는 어떻게 돼?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에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런데 봐봐. x 분모가 지금 보면은 x 세제곱에 x 플러스 4거든. 1에서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x의 값이 0이 될 수가 없지. 맞아요? 그래서 사용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에서부터 2까지 g의 x 플러스 3이라고 놓고 얘도 dx로 고쳐도 아무 문제 없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dx라고 써도 돼요. 물론 x 대신에 t를 넣어도 되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쓰면서 느꼈지? 얘를 미분한 게 분자잖아.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i 입장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그냥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을 선생님이 s로 치환을 한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에 dx가 ds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죠. 요만큼이 그냥 바로 뭐로 바뀌어? ds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 1 대입합시다. x에다 1 대입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5에서부터 x에다 2 대입합니다. 16에다가 플러스 32가 되어서 얼마까지? 48까지 s분의 1에다가 ds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s분의 1이라는 i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선생님 지금 뭔가 헷갈린 것 같은데? 그치? 제곱이네, 제곱. 제곱이 있었어. 으악! 얘가 제곱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어야 되겠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따라서 이만큼을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요만큼에 뭐를 쓰자? 제곱을 쓰자.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됩니까? s제곱분의 아이고 미안해요. s제곱분의 1 ds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그러면 바로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의 s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얼마에서? 5에서 48까지라고 우리가 나타내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48 계산하면 마이너스 48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5분의 1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분할게요. 45, 4, 20, 240이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5 플러스 48이 돼서 분자는 얼마가 된다? 4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240분의 43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갑시다. 다 했어요. 240분의 43이 뭐가 된 거야? P분의 Q가 된 겁니다. 약분이 안 되더라고. 그지? 그래서 P랑 Q랑 더하면 283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문제 자체는 f'x만 찾으면 다 해결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f'x 찾는 건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서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들만 잘 활용하면 g의 x 플러스 3 아까 선생님 이거 제곱 빼먹었는데 제곱 넣어서 계산하는 것까지는 정적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미적분 문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보니까 어때? 해결해 볼만 하죠. 시간도 1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해설 강의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선택 과목들에서는 공부만 좀 그래도 미적분은 워낙 양이 많아서 그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번 문항의 경우에는 미적분만 물어보지 않는다. 뭐도 같이 물어본다. 수학2도 같이 물어볼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런 문제들은 수능 저격이랑 수능 종결에서 선생님이 이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문제들로 계속 연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연습하고 나면 여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마지막 강의들 통해서 잘
정리하고 수능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나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